최근 미국의 한 과학 전문지에서 사람이 대면할 때 응시하는 부위에 대한 테스트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양인은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주로 눈과 입을 보는 반면 동양인은 대부분 코를 바라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코 성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집 주치 이 시간에는 코 성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코 성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연예인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 이런 문의들 많으시죠? 많이 있죠. 네. 뭐 요즘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네. 그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이렇게 담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가능한가요?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문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코가 그래도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상적인 코요. 뭐 많은 스타들이 있죠. 네. 우리가 뭐 고현정 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그 신세대 스타들 많이 있습니다. 뭐 김태희 씨라든지 네. 송혜교 씨 지금 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런 분들은 코가 그렇게 짧지 않으면서 코가 네. 쭉 뻗은 느낌이 나면서 콧구멍이 과도하게 보이지 않은 이런 코가 이상적인 코입니다. 특히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뭐 요철 현상, 튀어나온 이런 현상이 없으면서 코끝이 살짝 들린 듯한 느낌, 저런 느낌.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반버선 코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화면에 이를 보시면 김태희 씨나 송혜교 씨가 가장 이상적인 코의 모양이 아닌가. 특히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오시는, 특히 중국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코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이 이상적인 코 모양은 될 수 있겠지만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서 코 성형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뭐 연예인을 닮고 싶은 그런 욕구는 알겠는데 무리하게 특정한 연예인, 내가 코가 이렇게 짧은데 너무 무리하게 코를 높여달라고 길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코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전체적으로 자기 얼굴에 조화가 되는 이런 코가 이상적인 코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코를 좀 성형했을 때 가장 많이 좀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코 성형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될까요? 고려할 점 네. 제일 먼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자기 얼굴과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얼굴이 이렇게 긴 얼굴인데 네. 또 코 자체는 특정한 모양을 해달라고 해서 코가 너무 길다든지 이러면 또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과 잘 조화가 됐을 때 뭐 이상적인 코 모양을 코 모양을 가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게 이제 적절한 수술 방법. 예를 들어 코가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는데 그냥 무리하게 단순하게 보형물만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무리한 수술이 되니까 부작용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코 수술은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수술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코의 위생에도 신경을 쓸 때만이 우리 그 성공적인 코 수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형에 있어서도 신경 쓸 게 많은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보형물이 실리콘 정도인데 보형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해요. 그럼요. 우리가 뭐 보형물 하면 이제 흔히 자가 조직과 그 인공 보형물로 이렇게 나뉘는데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인공 보형물의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써왔죠. 그 이후에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을 위해서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뭐 고아텍스라는 것도 나왔고 최근에는 고아텍스와 실리콘의 장점을 살린 또 실리텍스라는 뭐 이러한 물질도 나와 있고요. 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코 수술할 때 코끝을 이렇게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비수술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미스코라는 이런 물질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인공 보형물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할 부분은 보형물 중에서도 우리가 자가 조직입니다. 자가 네. 조직 아마 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귀연골이라든지 코 안에 있는 비중격연골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는 가슴연골 또 피부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피부가 얇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진피, 근육의 막 이런 다양한 보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떨 때 인공 재료를 쓰고 또 어떨 때 자가 조직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콧대가 너무 낮다. 이런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또 자가 조직을 쓴다고 했을 때는 흉터가 난다든지 다른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보형물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지만 코끝에 있어서는 자가 조직,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연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상연골이라고 하는 자기 이 코의 연골 조작을 잘 통해서 코끝을 만들므로써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 성형하면 아까 뭐 초반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버선코 얘기처럼 예. 코끝의 모양이 좀 이제 좌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가 조직을 이용한 거군요. 그럼요. 코끝의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자기에 있는 연골 조작을 잘 함으로써 네.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이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드는 그런 첩경이 되는 거죠. 네. 자, 자가 조직으로 성형 시술을 받는 것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가 조직으로 성형을 원하는 환자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일단 매부리 코고 코가 많이 휘어서 안 그래도 좀 비염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코 다쳤을 때 수술 권유도 했었었는데 겁이 나서 못 했었는데 그냥 이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얼굴로 또 이제 평소에 있었던 컴플렉스 일단 없어지고 이뻐진 얼굴로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분은 매부리 코에 뭐 과거에 코가 부러져서 이렇게 살짝 휘어 있었던 그런 코입니다.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개 코 수술은 뭐 수면 마취나 수면 마취 하에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자가 조직을 잘 채취를 해서 대개는 콧구멍을 통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높이면 모양이 좋을까 이렇게 미리 수술 중에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콧구멍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고 저렇게 우리가 교정을 한 이후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하는 그런 사진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의 매부리 코가 있고 코끝이 이렇게 처져 있어서 조금 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모양이 코가 좀 뻗으면서 콧구멍이 덜 보이면서 코끝이 살짝 들린 듯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반버선 코의 모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느낌이 확 달라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네, 이 같은 경우에 수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요, 또. 되게 뭐 웬만큼 큰 수술이라 할지라도 네. 좀 전에 보셨던 이러한 코 수술은 뭐 1시간 내면 그냥 일찍 끝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인공 보형물과 비교해서 자가 조직이 갖는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겠죠. 그리고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해놓기 때문에 네. 정말 자기의 코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특별하게 이물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코성형을 결심한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좀 자가 조직을 권해드리고 싶다.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제일 먼저 네. 과거에 그 이물질을 넣으셨던 분들, 우리 흔히 이제 선풍기 아줌마라 그러죠. 우리가 파라핀이라든지 뭐 공업용 실리콘 이렇게 액체를 많이 넣어서 피부에 이렇게 침윤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형물을 쓰고 싶어도 보형물을 썼을 때 염증이나 감염이 쉽게 옵니다. 이런 경우에 자가 조직을 당연히 써서 코 성형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이 자가 조직으로 시술했을 때 장점은 너무나 많은데 네. 단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자가 조직은 특별하게 단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수술한 효과가 별로 근데 자가 나지 조직이라 않나요? 하더라도 너무 네. 무리하게 코를 높인다든지 이러면 뭐 변형이 온다든지 휜다든지 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자가 조직의 특성 자체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은 다른 어떤 수술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네. 네. 보통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자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적다 얘기를 하셨지만 예.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걱정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길 때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코 성형 수술이 이렇게 많이 늘다 보니까 네. 그 재수술에 대한 어떤 비율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VCR을 준비해서
부작용 어떤 사례를 제가 네.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하게 코를 높이다 보니까 피부에 괴사가 왔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심각하죠. 네. 지금 보형물이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에 또 보시면은 염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코끝이 아주 뭉툭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네. 보형물이 코끝이 압력으로 작용해서 지금 빨갛게 됐죠. 저 예.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자기 진피 등을 이용한 자가조직 코성형을 해서 깨끗하게 다시 코끝의 모양을 재건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행히 뭐 재수술로 예쁜 코 또 건강한 코를 되돌릴 수는 있었겠지만 심리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응 또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 부작용이 생기면 흔히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환자분들도 그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는 술 담배를 멀리하라. 코 수술해놓고 네.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염증하고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또 코 수술해놓고 뭐 쉽게 이제 이렇게 코딱지를 뜯는다든지 이런 나쁜 그 위생에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예, 이런 걸 피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적인 또 아름다운 코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미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자가조직 코 성형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박영진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 주치의 다음 시간에는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